자, 노래 참 잘하는 아주 가수 났습니다.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몰라요, 진짜? 본인이 모르는 저 거예요? 지금 방금 찾아봤어요, 저도. 노래 모르는 거예요? 네, 내가 알죠, 못 알죠. 불러서요? 알죠. 아유, 진짜. 이 노래가 그 귀에 노래였나? 팍팍 꽂히네, 가사가. 귀에 팍팍 꽂혀요. 이 노래가 그 노래였는 잠시 헷갈렸어요. 그렇죠. 예. 내가 마이크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요. 약간 에코가 들어가고 하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래요? 너무 센 마이크.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시작해야죠. 아니 나는 노래에 있어서 내가 되게 나름의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노래 잘하세요, 진짜. 근데 진짜 듣고 싶다. 자, 여러분 아시죠? 저 노래 잘하는 거 예. 여러분들이라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6시부터. 네. 예, 원래 새벽에 노래 못 부르는 거 알죠? 가수들도 목 안 풀려서 아침 방송에는 라이브 안 하는 거 알죠? 근데 저 그래요? 지금 라이브 한 거잖아요. 그럼 저녁에 뵙겠습니다. 저녁에. 자, 오늘 YMG 박종훈 팀장 네, 자. 언젠가 한번 노래 한번 시켜봐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만간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혼세망 정말 그런 노래 있나요? 자부심요? 예. 뭐 자부심은 내가 갖는 거지. 여러분이 준다고 갖는 게 아니잖아요. 저 혼자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 다들. 예. 자, 오늘 네. 오늘 이제 월요일 이제 시작인데 그쵸. 사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또 이거 반등 오나? 약간 요런 느낌이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괜찮았죠. 분위기 그쵸. 괜찮았는데 물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 자체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많이 있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반등이 좀 있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의 조금은 저가 매수세도 일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좀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지금 채팅창에서 팔란티어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8% 가깝게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3%대 상승했고요. 물론 여전히 부족한 그런 상승폭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금요일 하루는 그렇게 보냈고 팔란티어가 지금 8%대인데요. 차트 한번 보게 되면 많이 빠지게 되면서 뭔가 돌리나 이런 느낌. 예, 아직 모르죠. 아직 모릅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소비에 대한 둔화, 경제 둔화 또는 침체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심리 자체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빠졌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바닥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지금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부 반등을 보여줬고 자, 테슬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게 되면 테슬라는 아직 갈 길이 멀죠. 상당히 갈 길이 거의 먼데 스키장에서 슬로프 아래까지 내려온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기울기 자체가 상당히 최근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내려왔잖아요. 급격하게 내려왔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따른 일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지금 요 선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접전과 같이 또 연결하는 그런 선을 지금 핀비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다시 또 깨고 내려갈지 아니면 이게 단기적인 어떤 저점이 돼서 올라갈지는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부 그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또는 관세 품목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따른 어떤 주가의 흐름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또는 그 외에 소비 심리 그런 부분도 같이 또 적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또 요즘에 악재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유럽과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판매율 또는 인도량 자체가 급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1월달, 2월달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앞으로 향후도 약간은 좀 암울한 인도량에 대한 전망치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따른 여러 좀 부침이 있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미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일부 유럽 내에서도 테슬라를 사지 않겠다. 이러한 움직임도 꽤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여러 갈등 속에서 테슬라가 최근에 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뭐 빅테크들도 좋았고. 그래서 제가 요걸 핀비즈로 해서요. 지난 한 달간 아니요. 올해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 이게 2025년 들어서 지금까지의 흐름인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딱 보게 되면은 빅테크들 위주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그러네요. 예, 나머지 기업들 보게 되면 일부 뭐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듯한 알록달록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빅테크들 특히나 2023년, 2024년에 랠리를 보여줬었던 M7 종목들 위주로 크게 좀 빠지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밖에 안 빠졌어.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 구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 가깝게 빠졌고, 메타는 올해 들어서 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38% 하락을 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S&P 500 종목들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큰 종목으로 꼴찌했습니다. 꼴찌. 예,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물론 정프로님도 테슬라를 사셨잖아요. 277달러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야 테슬라가 이 정도 빠지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향후 우리 2025년에 사실 6월 달부터 해서 연말에 여러 뭐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뭐 제가 막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여러 이벤트가 좀 있고요. 그런 이벤트는 분명 또 기대감으로 좀 차 있는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일부 또 되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요인이 또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금리 정책과 관세 정책 자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또 갑작스럽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되돌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3월, 4월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 오늘 네. 이번 주 중요한 실적도 발표 있죠? 네네. 자, 이번 주 우리 실적 발표 기업들 빠르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심리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 지표에 기반한 올해 미국 시장을 한 번에 또 정리하는 네 가지 요인으로 해서 제가 뭐 제목을 한번 적긴 했는데 네.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3월 이제 한 중순 됐는데요. 중순 넘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가? 자, 그 부분을 간략하게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좀 체크하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최근에 소비를 줄이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이다. 자, 이러한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자,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찰리 먼거의 한마디. 자, 이 이야기까지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데이터 위주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데이터를 많이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일단 금리와 유가 좀 빠르게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4.3%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상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최근에 앞으로 관세 정책에 따른 뭐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미 일부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지금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과의 여러 뭐 대화 속에서 뭐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종전이 되고 거기에 따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광물 사업 또는 발전소 사업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67달러로 마감했지만 최근에 앞으로 유가가 일부 좀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이기 때문에 유가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가가 출렁거리면 당연히 또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 또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유가 때문에 움직인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관세 그래 봐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올랐잖아 이렇게 또 전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자 외환시장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50원으로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103.3인데요. 일부 크게 빠졌던 달러 인덱스에서 조금은 뭐랄까요 조금 유지하고 있는 바닥을 좀 찍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실적 발표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입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기업이 아마
마이크론과 나이키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목요일에. 그렇게 보고 있고 자, 그 외에 일부 뭐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 마이크론과 나이키 목요일에 있는 이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서는 뭐 가장 핫한 실적 발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뭐 개별적으로 들고 계신 종목들이 혹시나 있으신다면 한 번쯤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샤오펑이나 뭐 니오 같은 이러한 기업들도 화요일 날 샤오펑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금요일 날 니오가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데이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여러 이제 시장에 대한 심리죠. 시장 심리에 대한 사이클인데 주가가 이제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우리 시장 심리가 아주 그냥 뭐 급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금 뭐 고점을 보게 되면은 아주 뭐 슈퍼맨이 돼가지고 망토를 입고 지금 날아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요 모습. 조금만 내려가면은 막 머리 쥐어뜯는 거 보이시죠, 여기? 머리 쥐어뜯고 있고. 도망가네요. 예, 백기를 들고 있는 캐피출레이션. 우리가 보통 주가가 정말 크게 빠지게 되면은 이제 항복이다 항복하고 좌절했다가 다시 또 기대를 가졌다가 안도했다가 다시 손가락을 위에 올리는 이러한 어떠한 시장의 사이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사이클이 아닐까. 지금 우리는 어딜까요? 지금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예. 저는 어디신 어딘 것 같아요? 머리 쥐어 뜯는 거 아직 도망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가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예. 머리 머리를 쥐어뜯는 거 쥐어뜯고 여기. 있는, 여기. 근데 요 또- 바로 윗 단계가 공포의 단계, 공포. 지금 공포예요 그러면? 저는 약간 공포다. 저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종목별로 다르겠죠. 엔비디아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봤지만 YTD로 10%도 안 빠졌으니까 공포일 수 있겠지만 예.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도망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약간 느낌이 지난주 금요일은 머리를 쥐어 뜯다가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보면서 다시 손가락을 올리는 것 같아요. 다시 가자 가는 거야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한 개 올렸어요? 두 개 올렸어요? 여기 밑에는 이제 다 생략되고 다시 쥐어 뜯다가 점프.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미국이야 하면서.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한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심리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왔어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지금 미국에 있는 시장 심리가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2023년 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또 고금리 상태가 고착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들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또 한편에서는 야,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어떠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2023년, 2024년은 어마어마한 강세장을 또 보여줬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고, 뭐, 과거에 뭐, 무역전쟁도 겪었고, 이번에 관세 정쟁, 이번에 이제 관세 전쟁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거에 여러 이제 폭락장과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야, 그래. 그때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뭔가 도망쳤을 때가 오히려 기회였더라.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저희 뭐 3프로TV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이 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2000년대 버블이 있었지, 2001년대 뭐 9/11도 있었고, 2008년 때는 금융위기도 있었고, 또 2020년대 코로나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봤을 때 1930년부터 2024년까지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쟁도 있었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9.8%다. 자, 그만큼, 시장은 회복성이 강하고, 예,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빠지긴 있지만, 또는 중장기적으로는 또 우상향을 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여기서 고통을 받고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쵸. 라는 것들이 좀 한편에서는 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는 많이 경기 둔화나 침체에 대해서 이걸 오히려 또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에 꼭 염두에 두면서 너무나도 우리가 공포에 우리가 쫄리지 말고 그죠? 고급 단어로 봤을 때 우리 쫄지 말고 이렇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쫄리지 말아라. 네. 자, 우리 최근에 또 이제 M7과
M7은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 7개 기업이고 또 중국의 상위 7개 기업을 타이탄 7이라고 불러요. 네. 예, 이렇게 또 불렀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2025년 들어서 지금 M7과 타이탄 7의 조금은 좀 극명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주가 흐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 물론 지금 중국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다 또는 바닥 대비해서 크게 많이 올라왔는데 튀어 올랐는데 하지만 과거보다 그 중국 시장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자체는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부 중국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조금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물론 모건 스탠리랑 뭐 JP 모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에 대한 비중을 조금 늘렸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저 M7과 지금 타이탄 7의 어떤 대결 구도도 같이 보시는 것도 좀 어떨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 표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M7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서서는 타이탄 7이 훨씬 좋네. 자, 그럼 우리 다 타이탄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 M7에 대한 밸류에이션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올해 들어서 자,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7개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테슬라가 PER이 198배였어요. 연초에는. 근데 지금 122배로 내려온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52.9배인데 지금 41배로 내려왔고요. 자, 그리고 애플은 33.3, 그리고 아마존은 지금 현재 35.1 이렇게 내려왔는데 알파벳이 20배예요. 와. 근데 물론 연초도 높진 않았어요. 네. 23배, 23.5배밖에 안 됐는데. 구글은 왜 이렇게 못 갈까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지금 20배. 뭐 물론 지금 생성형 AI나 여러 이런 부분에 따른 검색 기능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구글 검색에 대한 검색 시장 자체에서 거의 뭐 압도적인 그냥 공룡이었잖아요, 완전히. 근데 최근에 뭐 챗 GPT나 여러 생성형 AI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검색 광고가 일부 앞으로는 좀 점유율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또는 광고 매출 자체가 좀 줄진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구글 뭐 알파벳이 검색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예,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PER이 20.5배로 내려왔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자, 이런 부분도 일부 좀 매력적인 종목들이 점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을 진짜 좌지우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이 심리일 것 같아요. 센티먼트.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었고, 물론 뭐 금요일은 반등을 했지만 이러한 센티먼트 자체가 지금 2022년대로 지금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때 한 차례 엄청나게 또 시장 하락이 있었죠. 하락 2022년이 네. 뭐 10월 달쯤이었나요? 어마어마한 폭락장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조종장이 아니라 약세장, 네. 마이너스 20% 넘는 그런 하락을 보여줬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10월 16일 날이 제 기억으로 10월 16일 날 바닥이었고,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쭉 이제 올라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다시 2022년 그 정말 끔찍했던 폭락장 수준으로 지금 심리가 내려와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고, 가장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표 자체가 이 심리 지표입니다. 심리 지표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이미 반영은 됐는데 여기서 데이터 자체가 괜찮게 나오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심리가 확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심리는 과거 2022년 그 정말 공포의 하락장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다. 이 부분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극한으로 갈 때만큼 갔다. 갈 만큼 갔다. 요게 지금 반영이 됐다. 요게 또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근데 지금 지수가 사실 예.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닌데 워낙에 많이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롤러코스터 탈 때 그냥 올라갈 때보다 최꼭지점에서 내려오려고 말랑 할 때가 제일 무섭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UI 패스 왜 얘기해가지고 지금 UI 패스? UI 패스? 네. UI 패스는 실적을 보고 가야죠. 그죠. 그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네. UI 계속 패스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UI 패스 늦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가도 그럼요. 돼요. 그 예. 얘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 실적을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익이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얘기 잠깐 할게요. 팔란티어를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과거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의 공통점은 뭐냐면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됐을 때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난리 났죠. 기업들이에요. 물론 그러한 적자에서 흑자로 튀어오르는 그런 실적 발표와 시대와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AI나 또는 지금 AI 소프트웨어, 팔란티어 그쵸. 같은 경우에 자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운빨도 좀 필요하고 그러한 어떤 이 흑자 전환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미국 시장에서는 정말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예, 근데 앞으로 UiPath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UiPath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산업화가 결국에는 자동화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어떤 관점,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자동화의 시기가 만약 오게 되면은 분명히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순이익 측면에서 연간 순이익을 측면에서 크게 좀 튀어오르는 실적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렇죠. 또 다른 이야기가 벌어질 수 맞아요. 있습니다. 지금 오늘 3월 17일 영상 박제해서 나중에 우리 꼭 이거 예. 증거 자료로 쓰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될것 어쨌든 같고. 심리도 이렇게 많이 얼어붙어 있는데 기업들마저도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고요. 맞아요. 심리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의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늘려야 사실 산업 자체가 활성화가 되고 뭐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데 왜냐면 그 다음 넥스 스텝에 대해서 기대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설비 투자에 대해서. 자, 근데 지금 최근에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일부 많은 이제 연은에서 이 캐펙스 투자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따른 어떤 표를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미국의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또는 계획 이런 부분 자체가 크게 좀 위축이 된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제 뭐 댈러스부터 캔사스부터 해서 뉴욕 연은부터 해서 쭉 이제 그 그래프가 쭉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도 여러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일부 우리가 현금 흐름은 좋지만 앞으로의 이 투자를 조금은 우리가 지켜보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소기업들의 CEO들이 최근에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일부 그러한 약간의 뭐랄까요? 뭐 기업단에서 경기 둔화나 이런 부분을 좀 예상을 하는 그러한 많은 설문조사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일부 기업단에서도 지금 상태가 심리적으로 좀 위축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강세장. 우리가 늘 강세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강세장 2년 차 또는 1년 차 이렇게 쭉 지나고 나다 보면 이제 3년 차로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우리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빨간색을 보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5.2%라고 돼 있지만은 마이너스 한 8%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S&P 500 기준으로. 자, 근데 과거에 3년 차를 보게 되면은 일부 올라가는 해도 있었고 아니면 좀 내려가는 해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1년 차, 2년 차는 너무나도 강합니다. 하지만 3년 차 때는 일부 출렁거리는 그런 해를 보였었고 또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4년 차, 5년 차, 6년 차는 쭉쭉쭉쭉 올라갔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3년 차는 일부 조금 부침이 있을 수 있고 과거에도 그런 흐름은 보였다.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은 해도 있었습니다. 쭉 그냥 천천히 올라갔던 해도 있었지만은 좀 이렇게 출렁거렸었던 해도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그쵸. 같이 과거의 역사 부분을 통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많이 빠지고 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과거 데이터와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데이터가 상당히 막 쏟아지고 있어요.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것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건 요 맨 처음 게 뭐냐면 2020년도 코로나 때 취임 초기?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2020년도 때입니다. 자, 그래서 2020년 빨간색이요. 빨간색. 자, 빨간색이 2020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과 저땐 V자 반등했죠. 네. 그리고 지금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이후로 좀 빠지고 있는 어떤 기울기나 낙폭을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코로나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물론 많이 올라왔죠. 네. 2023년, 24년 많이 올라왔지만 그만큼 지금 시장 심리가 많이 올라온 것만큼이나
또 빠르게 또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뭐 프로그램 매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 때문에 뭐 이러한 여러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이 조금은 한번 발 빼고 한번 지켜보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코로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금 시장이 공포에 좀 휩싸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차트를 보게 되면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요건 예, 트럼프 1기 때는 이때는 이제 뭐 1월부터 해서 2017년 때죠. 2017년 때부터 쭉 파란색이 좀 올라갔던 그런 해인데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금 트럼프 2기는 마이너스 8% 가깝게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1기와 2기와 현명하게 지금 다르고 극명하게 좀 다르게 그쵸.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요거는요. 근데 하나만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요 트럼프 1기가 시작이 될 때였잖아요. 요거는 이제 취임식이 되고 나서 시작될 때였어요. 자, 지금 근데 트럼프 2기는 취임식이 시작되고 나서 급격하게 빠졌는데 지금은 자체가 관세 전쟁이 바로 들어간 상황이고 과거 트럼프 1기 때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때 2018년도 때 그때와 지금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또 지금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오지 않았는데 무역 전쟁 때는 또 지금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 무역 전쟁 때문에 크게 빠졌었던 주가가 다시 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 보였기 때문에 이번 관세 전쟁도 사실상 어느 정도 낙폭을 보인 후에는 일부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 밑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밑에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떤 차트냐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S&P 500과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지수의 비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가 이 파란색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이 강했다는 얘기예요. 예, 미국이 선진국 지수 대비해서 강했는데 취임식 이후로 미국은 약해지고 선진국 또는 중국이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급격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취임식 이후로 정말 무슨 드라마틱하게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취임식 이후 그 다음날 그 다음부터 중국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약속한 것처럼.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지금 유럽 증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약간의 괴리율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또 오바마와 트럼프를 비교하는 차트인데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식 이후로 주가가 크게 빠지다 보니까 많이 우려했었던 부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약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오바마 1기 때와 지금 트럼프 2기 때에 비교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오바마 때도 크게 안 좋았던 증시가 또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빠르게 내려왔던 증시는 결국엔 바닥을 찍고 다시 회복을 하더라. 뭐 이러한 부분을 지금 약간은 좀 비교하면서 최근에 많은 이제 그 비교 데이터, 비교 차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모든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미국 증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미국 시장에 혹시라도 이제 작년에 연말 고점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첫 차처럼 미국 주식을 처음 타보셨던 분들은 이걸 보시면은 이랬던 거를 내가 몰랐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이미 오랜 기간 미국 주식 하셨던 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신 거, 맞아. 이럴 때도 있었어. 그럴 때 맞아, 내가 맞아. 어떻게 했었지? 예. 그때 이런 결정을 했지. 이런 기업을 투자했지. 이런 식으로 한번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음. 맞아요. 오늘 데이터 갖고 오면서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요. 뭐 하다 보니까 다 부정적인 것만 갖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 제 마지막에 그래서 긍정적인 하나 넣어놨어요. 뭐예요? 미국 네, 경기 침체 확률 40% 이거예요? 아니, 제일 마지막에. 제일 네,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예.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원래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네. 미국 주식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한국말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한번 끝까지 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아직 안 좋은 거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미국 경제 침체 확률 40%로 지금 60%는 침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자, 이게 네.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고 근데, 있죠. 예, 2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폴리마켓입니다. 폴리마켓에서 야, 경기 침체 올 것 같니? 라는 그런 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금 40% 시장 참여자분들의 40%가 미국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근데 이 자체가 뭐냐면 뭐 정말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60%는 경기 침체 안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경기 침체가 한 21%, 22%대였던 그런 확률 자체가 지금 40%까지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 있는 많은 경제학자분들도
사실 미국 경기가 또는 앞으로의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기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둔화가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백악관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일부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도 제가 앞으로 추후에 지속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누그러지고 이제는 뭐 그렇게 체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만약에 낮아진다면 그때는 제가 안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가지고 나올 테니까 같이 네.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네 가지인데 진짜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앞에 제가 여러 이제 앞에 이제 막 깔아놨는데, 결국에는 지금 미국 시장을 대변하고 있는 미국 시간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를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 우려 증가입니다.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학자들이 단기적인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자, 일부 주요 경제 예측가들은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출렁거리고 있는 거고, 결국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사실. 예,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거나, 우리가 우려했던 GDP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마 이러한 공포들은 싹 불식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우리는 또 매크로 지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연준의 정책 대응, 그러니까 금리 정책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이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제 FOMC가 남아있죠.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 전망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정말 궁금한데 아마 예상되지 않아요. 그냥 뭐 데이터 보고 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예,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관세 정책 불확실하다. 우리 데이터 보고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가 또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특기죠. 예. 지금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보게 되면요. 지금 6월 18일, 그러니까 6월에 이제 금리 인하 25bp 금리 인하하겠다가 지금 59.4%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금리 동결보다는 크게 높은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이 부분은 뭐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6월에 대한 금리 인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9월 달에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12월 달에 또 금리 인하를 이렇게 지금 3회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30.8%고요. 금리 동결이 30.4%입니다. 그러니까 0.4%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6월 달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6월의 금리 인하를 지금 시장에서는 점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머지 이제 두 가지를 또 볼 텐데, 시장하고 심리, 이 부분을 시장과 심리 어떤 영향을 봐야 될 텐데, 사실 지금 S&P 500 지수가 조정장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넘게 빠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조정장이라고 얘기하는데, 10%를 찍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회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고, 부유층에서의 어떤 소비 감소로 또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이게 뭐냐면 기업과 소비자 심리가 좀 저하될 수 있고, 또 제조업 지표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물가 상승과 고용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고용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교육 상대국 간의 관세 그리고 일부 보복 조치로 인해서 이러한 추세 자체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우려고요. 이 부분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네요. 사실 많은데. 주말 동안 일하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네. 로이 아버지. 그러니까요. 로이랑 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죠? 야, 그건 아니고. 네. 지금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중요한 게 너무 많이 시점에서. 나왔는데 지금 2025년 블룸버그에서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쫙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예, 정리를 했는데 타임테이블이죠? 요거는 이제 영어로, 예, 그렇죠. 타임테이블인데요. 앞서서 이미 적용이 된 것들은 제가 제외하고 앞으로 좀 남아있는 거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조금 복잡한데 지금 이제 제가 순서대로 발효 1, 대상 국가, 대상 상품, 관세율, 그리고 블룸버그가 보고 있는 경제 전망, 그리고 보복을 할지 안 할지 여부. 자, 그런 부분을 이렇게 6가지로 지금 나눠가지고
요일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일별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3월 12일 최근이죠. 주요 수출국에 철강, 알루미늄 일부 소비재에다가 25% 관세 부과했다. 미국과 EU에 대한 영향은 좀 미미하다라는 이야기, 블룸버그가 그렇게 전망을 했고요. 캐나다는 노출도가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관세에 대해서 캐나다가 노출도가 높죠. 예, 그리고 EU와 캐나다가 보복을 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상을 된다. 이렇게 이제 3월 12일 날에 어떤 정리가 됐었죠. 자, 이제 4월 2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4월 2일인데 이게 유럽연합에서 대상 상품은 전체 관세율 25% 그리고 유럽의 대미 수출 70% 감소할 위험이 있다. 자, 이거는 유럽의 GDP 1.5%의 1.5% 상당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4월 2일 날 이 관세 정책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보복 위협이 있다라고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4월 2일 날 주요 수출국 자동차, 반도체 제약 25% 관세, 세부 사항은 대기 중이고 보복은 미정이다. 또 4월 2일 날 또 전체 국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 상호 조치. 자, 부가가치세 그리고 비관세 조치 매칭은 큰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보복은 미정이다. 자, 이러한 이제 일정들이 지금 쫙 블룸버그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시면 뭐 농산물 4월 1일 농산물에 대한 미확정 조치, 세부 사항 대기 중, 보복 여부는 미정.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외에 11월 26일, 11월 22일, 또 12월 31일까지 해서 뭐 목재부터 해서 구리, 그 외에 뭐 디지털세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지금 아직 11월 달은 좀 멀죠. 그 안에 또 새로운 관세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4월 2일에 해당되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체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런 부분은 블룸버그에서 전망을 해 놓은 거고 이제 타임테이블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다. 그쵸. 이렇게 정리를 좀 같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 침체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다.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를 보게 되면 자,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 침체 우려 지출을 줄이고 있다. 미국은 사실 소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지출 줄인다란 이야기는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본 기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매번 기사를 준비를 하는데 이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 지출을 그러니까 경기는 둔화되는데 야 지출은 견고하다는 뉴스는 정말 많았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했다가도 데이터가 나오면 뭐야 소비 여전히 잘하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한 1년 사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는 강하다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 우려 소비 지출을 줄인다라는 이 기사가 저는 되게 오래간만에 본 것 같고 같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뭐 긴데 간단한 것만 제가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게 되면 3월 초 가장 최근입니다. 미국 매장 방문객이 4.3% 감소했대요. 예,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은 월마트, 타겟, 베스트바이를 포함한 대형 매장 방문객이 감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자체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분석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비자는 너무나 많은 다른 요소에 폭격당하고 있다. 폭격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고 소비자는 그냥 물러서서 이걸 견뎌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려 볼게요라고 말하는 게 더 쉽습니다. 제가 뭐 의역을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온다고 알았어. 그러면 일단 지출을 줄이고 좀 지켜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다 지켜보자.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나는지 자, 그런 심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과거에 미국 소비자 지출을 우리 월별로 어떻게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막대 그래프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소비 지출을 줄인다라는 제가 뉴스를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출이 이만큼 좋았습니다. 계속. 그렇죠. 예. 경기 침체가 온다. 2022년 10월 달, 뭐 물론 이때가 이제 주가의 바닥이긴 했었지만은 심리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출이 강하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의 GDP를 끌어올렸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출이 크게 많이 감소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022년, 2023년, 2024년이 겪어지면서 그렇게 강했던 소비 자체가 최근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3월 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최근에 올해 들어서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어떤 산업별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트래픽이 2.8% 감소했대요.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패스트푸드인데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도 잘 안 가고 있고 아침 식사 방문자 수는요.
두 자릿수로 감소했답니다. 10% 이상이.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맥모닝을 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두 자릿수로 감소했는데 이 컨설팅 회사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에서 만들거나 아예 식사를 건너뛰더라. 최근에 트렌드가. 요새 영상 중에 17시간 이상 공복 유지하면 염증을 완화시킨다 이런 게 많이 뜨던데. 노화의 종말. 그런 트렌드 아닌가? 살짝.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예. 돈도 그리고 아끼고 맞아요. 염증도 줄이고. 예. 자, 그리고 이제 4대 미국 항공사는 여행객이 감소했다. 수요 감소 예상된다. 타겟은 2월 매출이 감소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압박받고 있다. 딕스 스포츠 굿즈는 최근에 올해 매장 매출 성장률이 1에서 3%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 5.2%의 상승보다 느리다. 이렇게까지 지금 각 업계에 있는 CEO들이나 CFO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게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압박으로 압박적인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마지막 그 긍정적인 거. 아니 지금 99가 위험하다. 지금 침체다. 이런 거 하나 내놔야 될 것 있다. 같아요. 네. 찰리먼거가 이런 얘기했죠. 네. 세상에는 무식한 갬블러들로 가득한데 그들은 인내심 있는 투자자보다 잘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게 뭐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 이번 주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늘 시장에는 좋은 데이터와 안 좋은 데이터가 공존을 하죠. 그러다가 시장이 안 좋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은 얘기는 쏙 들어가고 수면 아래에 있었던 안 좋은 데이터들만 막 올라옵니다. 네. 소비 관련해서도요. 우리 작년에 그 그림 여러분 저희가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중간에 있는 제품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위아래는 다 팔립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소비 잘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그런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그래도 저렴한 걸 사지만 중산층에 있어서의 소비가 좀 무너지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박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데이터는 이제 중산층마저뿐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건 없는 사람들이건 다 물건을 사지 못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건데 확실하게 좀 많이 씻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이게 다시 한번 어떤 정책으로 또 어떠한 계기로 올라올지 모르니까 우리 과거에 막 은행들 다 무너진다. 맞아요. 지방은행 난리 났다. 이랬던 적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도 또 다른 상황이 연출됐는데 모르는 겁니다. 예,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매일매일 월모브, 월간 뉴스레터 네.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어깨 무거우시죠? 예, 무거울 때는 제가 좀 가벼운 가격의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산프로아틸에서는 두 가지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저희 폴로, 이쪽이군요. 폴로 남녀 린넨 셔츠인데요. 저는 이 린넨 셔츠가 사실 오늘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린넨 살짝 비치는 소재라서 여름에 이게 이제 블랙이랑 화이트 두 가지거든요.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나옵니다. 요건 M 사이즈인데 여름에 딱 이제 햇빛 가리는 그런 용도로도 제가 지금 너무 오늘 추운 관계로 두꺼운 니트 입어가지고 잘 어울릴까 모르겠는데 햇빛 가리는 용도로도 좋고 바람이 숭숭 잘 통해가지고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딱 이제 폴로 마크 저는 화이트로 있는 이 제품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데 화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이트로 추천하셔도 되고요. 이게 커플룩으로 되게 좋아요. 폴로가 되게 무난하게 유행 안 타고 하는 그런 제품들로 폴로 좋아하죠? 네. 예. 공감 좀 해줘. 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플룩으로 뭐 스몰 사이즈 여성분, 뭐 M 사이즈까지 가능하고요. 남성분들은 X라지까지 나오니까 그런 사이즈로 고르셔서 올 여름에 커플룩 딱 하시는 그 가격대 저희가 7만 원대로 이번에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제품은 뉴발란스 운동화입니다. 요거는 저는 보는 순간 이쁘네요. 봄에. 봄에. 근데 이게 지금 사이즈 300. 에? 300 아니죠? 300 아니네요. 265네요. 죄송해요. 300이라는 제품 거듭니다. 265 사이즈. 발 사이즈 뭐예요? 저 270. 설마 진짜 300. 300이라서 발 사이즈가 300인 줄 알았어요? 제품 그 코드 뉴발란스는 뭐 574 뭐 이러면서 숫자로 제품명을 고르잖아요. 요거는 이제 뭐 진에도 되게 예쁘고 치노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플랫한 디자인이라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봄과 여름까지 착용하실 수 있는 가을까지도 괜찮죠. 그런 제품입니다. 네네. 아니 좋아 이뻐서. 아니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제가 내일 UI 패스 얘기하실래요? 제가 분석해서 갖고 나올게요. 좋아요. 네, 분석해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UI 패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어디 가서 한 거예요 이거?
뭐 여기저기서 떠들어냈죠. 아니 진짜. 오늘 분석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봅시다. 박 객관적으로. 팀장님이 이 월모브 외의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꼬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이렇게 기어보고 꼬매보고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기업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저희 거의 안 하잖아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3프로 아띠에 다시 돌아와서 이 제품은 영상 한 달 링크 참조하셔서 저희가 또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 좋은 가격으로 가져가시고요. 자, 박 팀장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MG 박종원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